안녕하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네. 바다사오님 어서오세요. 네. 닥서클님 어서오세요. 네. 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691회 옥설타임즈쇼 2023년 2월 15일 인원리 달러를 현재보다 더 많이 시장에 풀어야 하는 이유 1973년 VOA, RFA 성렬형 세운형 철수형 김기현, 김길선, 박정희 대통령 김진, 타라오, 홍영님, 시오리 아침한개 대한여지도 이런 제목입니다. 1973년 VOA 박정희 대통령 김진, 백년연TV, 자유아시아 방송, RFA, 타라오, 김길선, 성렬형, 김기현, 철수형, 세운형, 홍영님, 어베너스 전략회의, 일본인 스타, 시오리, 잼뱅TV, 아이고 밭, 아침한개 국토전략, 대한여지도, 동물 돋보기, 진중권 이런 제목입니다. 네. 우선 저도 내시경 받을 예정인데 반갑습니다. 요새는 건강이 제일 화두입니다. 주변 분들이 아파서 인도라님도 건강하십시오. 네, 나타샤가 이제 최근에 대장 내시경을 받았는데 용종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예,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있는 암 중에 하나가 대장암이죠. 그래서 힘들어도 죄송합니다. 이 감기가 계속되네요. 밤에 요즘 독감이 좀 심한데 한 달 가요. 그래가지고 잠자다가 기침이 많이 해요. 예, 낮에는 기침이 별로 안 하는데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저도 5년 만에 이제 대장 내시경을 받기로 했습니다.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데 용종 수술하면 또 그거는 이제 추가로 해가지고 나타샤는 한 50만 원 돈 냈어요.
만약에 저는 대장내시경에서 만약 용종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그래도 싸죠. 전 세계가 자랑하는 대한민국 그 국민건강보험 시스템, 운전비가 비록 망쳤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이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은 전 세계가 자랑할 만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전 국민이 박정희 대통령 혜택을 받으면서도 박정희 대통령을 미워하고 대한민국이 운전비 반쪽 노면 지명이에게 고통받으면서도 운전비를 반쪽 노면 운전비 지명이를 찬양하고 있다고. 그 자신의 모순을 본인들이 모르고 있다. 이게 수꼴통이라는 거죠. 달리 수꼴통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혜택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지도자가 누구인지, 당군 이래 최고의 인권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당군 이래 최악의 지도자 운전비 반쪽 노면, 이거를 천지분간을 못하는 수꼴통이 누굽니까? 오늘날 40대들이에요. 40대들 40대 50대들이 이 40대 50대 수꼴통들을 깨부셔야만이 여러분들의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허님 어서오세요. 느리님 어서오세요. 이게 인생관이 바뀌지 않아요. 세관이 바뀌지 않아요. 20년간 세뇌됐기 때문에 어지간한 팩트를 아무리 들이밀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명이가 그 역할을 맡고 있어요. 지명이가 하나 그 신화를 깨트리고 있어요. 저는 지명이와 데캐트 딱 몇 달들을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인들가 진심으로 응원하잖아. 인들아, 그니까, 야, 이 방송을 모니터링하는 우리 지명이 애들, 측근들, 인들아 진심 알잖아. 너가 차기에 발정미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걸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은 인들아밖에 없는 것 같아. 다른 애들이야 막 발전비당 국회의원들이야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될 이런 거지. 너는 진심으로 원하는 건 아니잖아.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딱 한 명밖에 없어. 이완계가 없는데 차기 반정비당 대통령 후보로서 지명이가 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혹은 대한민국에서 인드라밖에 없는 것 같아. 지명이 인척이나 지인들 빼고 이해관계가 무관한 사람들 중에 진심이야. 인드라가 알잖아. 여태까지 방송한 거 쫙 모니터링 해봐. 그치? 지명아 열심히 투정 좀 해봐. 너무 요즘 인드라 기대 이하야. 데크트 딱 몇 달 돼도 기대 이하라고. 정신 좀 차려. 열심히 막 아이디어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좀 투쟁해봐. 실망이야 요즘 하는 거 보면. 잘해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인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지명이가 좀 제대로 해주면 해서 데크트 딱 몇 달도 좀 제대로 좀 아이디어 좀 내서 좀 해봐. 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제 풍경 여행지는 좋아요. 거제. 인드라가 만약 고향, 인드라는 태어난 데가 서울이거든요. 공덕동, 저 한경찌라, 저 뭐죠? 찌라시 한경 오프엠, 거기에 대표 저 엠빙신 다음으로 한걸레잖아요. 한걸레가 공덕동이잖아요. 그 공덕동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인드라가 태어났습니다. 예, 공덕동에서 태어났어요, 인드라가. 그래서 인드라가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많이 살고 싶은 데가 있다면 어디일까? 통일되기 이전, 통일되면 또 달라요. 첫 번째가 전주. 맛있는 동네다. 맛있는 동네요. 뭐 호남이라고 해서 다 맛있는 게 아니고, 제가 목포도 가고 광주도 가고 뭐 순천도 가고 뭐 여러 가지 가봤는데 호남이라고 다 맛있는 게 아니에요. 맛의 고장은 전주입니다. 전주빔밥. 예, 전주빔밥이. 예. 전주가 그 물산이 어떻게 지리산과 해안 이것이 골고루 만나면서 미심도 좋고, 그렇습니다. 전남과 전북을 분리하셔야 됩니다. 전북분하고 전남분 다 같이 호남이라고 다 퉁치시면 안 되고, 그 전북 저 익산, 군산, 전주, 남원 이런 분들은 호남 분들과 분리하셔서 살고 하실 필요가 있어요. 화랑님 어서오세요. 헤르메트커님 어서오세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전주는 제가 마자세 모임도 갔지만 그 전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광주도 방문하고 목포도 방문했지만 전주가 맛의 도시다. 정말로 살고 싶은 동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속초. 산과 바다가 있는 도시입니다. 뭐 말이 필요 없고 앞에 동해와 설악산, 정말 배산임수 명당 자리고요. 세 번째가 거제. 거제는 포근포근한 도시다. 한마디로 인드라 볼 때, 전 제주도 가봤어요. 이제 제주보다 더 마음에 드는 섬이 거제다. 뭐랄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포근포근한 도시다. 제 생각에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은 거제는 향후에 맨하탄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뉴욕 맨하탄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가질 만큼 정말 명당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UN 포로 수용소 이런 게 생겨요. 명당짜리예요, 제가 볼 때. 저 무식한 사람, 뭐 내가 뭐 압니까? 풍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명당 자리입니다. 거제는 제가 볼 때 그냥 만약에 인드라가 서울에 떠나서 산다면 거제에서 살 것 같아요. 헤르메트코님 전라도 살지만 맛집다운 맛집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전라도 음식은 다 맛있는 줄 알았는데 광주 가가지고 맛집이 없어. 맛이 없어요. 목포도 맛이 없고, 그렇다고 뭐 경상도는 맛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부산이
의외로 맛집이 있고요. 부산보다 더 제가 생각하기에 맛집은 통영과 고창 이쪽이 맛집이 있는 거예요. 포항, 제가 생각하기에 경북은 포항, 경남은 통영과 고창 이쪽이 맛집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거제는 인드라가 살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거제 맛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제 기억상으로는 통영, 고성, 포항, 그 다음에 호남은 여수, 그 다음에 전주, 전남에선 여수가 맛집이에요. 근데 웃긴 게 여수는 맛집이 맛있는데 그 인근의 남해 그쪽은요, 인드라 원적이 하동인데 하동이나 이 남해는 맛집이 없어. 맛이 없어요, 진짜. 아니, 여수 순천은 맛집이 많은데 왜 하동에 제철국 이러지만 다 웃긴 소리고 인드라 원적이어가지고 하동 많이 가봐가지고 알아요. 남해도 남해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하여간 그래요. 광주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예, 무슨 그냥 학생들 교육도시 이런 거지. 예, 그냥 어떤 거 여러분들 그냥 호남 구경하신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전주 가보시고 순천, 여수 이쪽 가보시고, 강진은 저도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강진은 대학생 때 농활 때문에 간 적이 있거든요. 농활. 예. 강진은 원래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조폭들이 많아요. 예. 아무리 요즘 개발이 됐다 해도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고, 그다음 진도 이런 데도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예, 죄송합니다. 예, 담양은 뭐죠? 길 있잖아. 맥과 스카이어? 한번 이제 쭉 지나갔지. 담양, 순천 이렇게 할 때. 거기 딱 나무들을 쫙 해가지고 폼이 나잖아. 근데 그거는 제주도의 516도로에도 다 있고, 요즘 지자체들이 신경 써가지고 짝퉁들이 많아요. 폼만 날 뿐이지. 예, 제가 볼 때는 그냥 원래 딱 산과 이렇게 바다와 연결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주, 군산, 여수, 순천, 포항과 연결된 내륙 조금 있으면 거기, 그 다음에 이제 거제, 통영, 고창, 딱 제가 이제 부산은 이제 일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팔도 음식들이 좀 모여가지고. 맞아요, 헤르메트건님 메타세콰이어 딱 그거 볼만한 거, 그거 대나무 그런 거죠. 완도는 가보지 못해가지고 에르메트커님이 추천하셔가지고 완도는 가보고 싶네요. 완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완도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넘어가죠. 네. 어쨌든 저는 강진은 별로 기억이 안 좋아. 화롱님도 추천하세요? 완도 괜찮아 보이더니 김해보다 낫습니까? 농담이고요. 네. 자, 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다와 낀 도시를 좋아하긴 하는데, 충북처럼 이렇게 있는 도시도 좋아해요. 특히 인드라가 좋아하는 도시가 지역이 어디냐면
산속에 있는 도시로서는 그 유경수 여사가 태어났던 곳 충청북도 옥천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새해 맞이해가지고 옥천에 어떤 산에 올라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옥천이란 도시, 옥천이란 땅이 굉장히 명당인 것 같아요. 옥천. 유경수 여사가 태어난 데가 옥천이라는 충북 옥천이거든요. 예, 거기도 인드라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지역입니다. 옥천. 예, 참고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보라. 시련이 있어도 올라간다. 월봉 보시면, 월봉 차트 보시면 돼요. 월봉. 아니 그러면 인드라가 그 사비트르님 같은 현물 투자, 인드라는 이제 구라 경제학파이기 때문에 그 현실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에 맨날 실패하고, 그래서 인드라가 부족하다 여겨가지고 진짜 2달간 차트 공부만 죽어라고 했어요. 차트 공부를 죽어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봉과 월봉 차트가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작전 세력이건 세력이건 간에 인드라가 말하자면 그 주식에서 나 연준 발표에서 그 연간 차트, 연간 발표, 반기 발표, 반기 보고서, 주식에서 종목에서 뭐 삼성전자가 분기 보고서 이런 거 내잖아요.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분기 보고서까지 약간 의심해요. 반기 보고서까지는 신뢰하는데 분기 보고서도 약간은 미심쩍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강조했죠. 더군다나 주간 보고서, 월간 보고서에 대해서는 크게 인드라가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몇 번 강조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인드라가 월봉 차트, 주간 차트를 중시하는 이유를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전 세력이 개미를 엿먹이기 위해서 수작을 부릴지라도 커다란 흐름 앞에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지들이 손해나니까 거기에 추세에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작전 세력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헤지펀드나 이런 애들이 기본의 큰 흐름에 대해서 맞설 수가 없어요. 추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이나 우리가 늘 염두하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추세에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대응이 답이에요.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차트 연구가 필요하다. 2가지예요. 매크로 관점에서 연준의 대응, 그 다음에 어떤 연준의 발표, 그 다음에 이든영 재무부의 어떤 방향성, 마지막으로 JP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모건스탠리 같은 투자은행, 블랙록 같은 어떤 은행들의 그 동향, 이런 매크로를 한편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인드라가 쌈박하잖아요. 다른 한편으로 그냥 인드라가 여태까지 간과했던 투자에서는 타이밍이거든요. 아무리 막 그렇게 다 알더라도 이 타이밍을 모르면
안 되는데 거기에서 인드라가 요즘 차트 공부를 진짜 죽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 이 두 가지만 알면 된다. 다른 거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인드라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인드라의 여러분들이 구입원론 얘기할 때 백문백답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 얘기했잖아요. 다른 음모론들은 미국이 재정적자 무역 적자 때문에 달러 휴지가 된다 이렇게 강조했잖아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미국에 망한다, 달러 휴지된다. 전 세계 모든 음모론이나 일부 주류 이론조차도 달러가 휴지가 된다고 했을 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 최고 음모론자이자 세계 최고 음모론 간별사인 인드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안이 있다. 달러 휴지가 안 된다. 연구 부채가 있다. 이렇게 강조했잖아요. 달러 휴지가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죠? 신자유주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전 세계 달러가 지금보다 최소한 10배 이상 공급돼야 됩니다. 전세 지금 다른 막 여러 가지 막 수수 이제 이론가들은 달러를 너무 풀었다. 응? 사회주의 페어럼 시대에 연준이 달러를 풀어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인플레이션 야기시켰다. 연준은 틀렸다. 파월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연준은 옳고 파월은 옳았다. 구입은 옳다. 왜? 지금부터 잘 얘기. 인드라의 구변론을 이거 핵심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면 여러분도 구변론 이해했다고 어디 가서 떠들지 마세요. 인드라 구변론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인드라 구변론의 핵심은 경제예요. 정치가 아니라. 어디 가서 인드라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구변론에 따르면 이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인드라의 기반은 경제입니다. 인드라 자본주의 정의가 뭡니까? 대량 생산 시스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늘 가능한 대량 유통 시스템이 자본주의라고 정의했고 시장 경제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늘 가능하지 않은 그것이 시장 경제 시스템이라고 규정했잖아. 정의했잖아요. 이런 거 이해 못 하시면은 어디 가서 인드라 구본론 이해했다고 떠들지 마세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달러 휴지가 안 된다. 연준이 옳다. 신자유주의가 옳다. 파월이 옳다. 두 번째는 뭐죠? 인드라가 늘 강조했던 게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왜 필요합니까? 혁신을 위해서죠. 혁신이 뭐죠? 지금 얘기되는 인공지능 산업, 여러가지, 그 다음에 핵융합,
이 나라 또 굉장히 생체 메모리, 에너지 분야의 핵융합, 그 다음에 메모리 분야의 생체 메모리, 예? 거기에 인간 건강도 문제가 있죠. 건강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예, 오늘날의 기술 발전을 위한 양자 컴퓨터. 이 양자 컴퓨터가 인공지능이에요. 이 세 가지의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돈이 들어가야 돼요. 엄청난,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지금보다 10배 이상의 자금이 투자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자금이 투자가 되려면 거기에 대한 초기 투자 자금에 대한 굉장한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투자를 엄청나게 했어요.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반도체 투자가 됐단 말이야. 10년 내내 적자였어요. 20년 내내 적자였다고. 이거를 감당해야 된다고. 적자를. 벤처 산업이죠. 근데 지금 오늘날의 그런 어떤 구조는 이런 어떤 적자 시스템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의 어떤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로 내놓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암호화폐고, 비트코인이고, 뭐 나스닥이고, 뭐 이런 거지. 그것만으로 힘들고 있지만 또 하나 뭐 이렇게 뭔가 예? 시스템적, 사회적으로 막 이걸 음모론에서는 국기본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음모론이고 근거가 없고 인들아 볼 때 어쨌든 간에 뭔가 사회적 페럼이 발생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다, 그걸 빌미 삼아 가지고 달러를 유동성을 확 늘리는 겁니다. 일단 느려보는 거야. 기회가 되니까. 예.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리니까 달러를 살포하는 거예요. 이걸 전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인도라밖에 없죠. 필요하니까 달러가 살포돼야 돼요. 왜? 아까 얘기했죠? 핵융합 연구를 위해서, 예? 뭐 화성, 저건 별개지만 화성 탐사, 머스크, 예. 또 생체 메모리, 바이오, 헬스케어,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산업, 이 3대 산업, 예? 이쪽, 예. 이렇게 모빌리티도 이렇게 뭐 자동차 이쪽 분야도 이렇게 합쳐서 이 3대로 정의될 수 있는데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빌미가 있으면 언제든지 투자해야 돼. 달러를 살펴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 지금 신자유주의와 브레튼 우즈의 차이가 뭐죠? 브레튼 우즈, 빅토르 로스차일드 구병 황제 시절의 브레튼 우즈 체제는 제임스 3세기에 투자를 안 한다는 겁니다. 오직 미국과 소련, 유럽, 일본에게만 투자하고 제3세계에서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국을 제외한 특별한 경우를 제없이는 그냥 투자를 안 했어요. 투자가 안 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게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그걸 빅토르 찰드가 의도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생략하고요. 그러나 데이비 록펠러 체제에서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제3세계 경제 발전을 꾀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체제의 모범국이 바로 한국이고 대한민국이고, 데이비 록펠러가 대한민국에 투자한 거죠.
51%는 박정희 대통령의 덕분이지만 대한민국이 49% 대한민국이 오늘날 선진국 경제로 도달한 것은 49%는 박정희 대통령 덕분이고 51%는 데이비드 록펠러 덕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51%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신자유주의 시스템은 제3세계의 경제를 성장을 시켜가지고 세계 경제를 키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잖아. 자, 실물 경제에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흔히 아는 GDP가 있단 말이야. GDP가 예를 들어서 5%가 성장했어. 5%가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돈은 10배가 필요해요. 50%가 필요합니다. 인드라 강조했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외환 거래량입니다. 외환 거래량. 전 세계 외환 거래량은요 엄청나요. 전 세계에서 교역량이 어쨌든 간에 거기에 외환 거래량을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 외환 거래량의 99%는 순수한 금융 거래입니다. 단 1%만이 삼성전자가 미국에게 뭐 핸드폰 판 거, 현다이가 미국에게 자동차 판 거, 한국이 석유를 수입한 거, 이런 게 전 세계 외환 거래의 1%에 지나지 않아요. 나머지 99%는 순수한 금융 거래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기본이 나이지리아, 오늘날 비트코인 때문에 막 폭등나고 그런 나라가 나이지리아나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 아프리카,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중남미, 그 다음에 중동의 사우디, 뭐 이런 이란, 터키, 동유럽, 이런 나라들이, 인도, 이런 나라들이, 그 다음에 동남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급성장한단 말이야. 경제 성장이 발전한단 말이야. 그에 따라서 곱하기 12 달러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관리하려면 10배, 실물 경제의 10배는 화폐가 필요해요. 근데 미국 경제가 그걸 감당해야 돼. 달러가 그걸 감당해야 되잖아. 내가 늘 강조하지. 그런 것들을 달러가 감당해야 되는데 달러가 감당이 안 돼. 왜? 아무리 전 세계 통화의 중심이 기축통화가 달러지만 미국 경제가 그만큼 성장해 줘야 되는 거든. 그쵸? 그래야지 달러도 그만큼 통화 발행이 되는 건데, 명분상 미국 경제가 그만큼 성장을 못하면 달러 발행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유변이 생각한 게 뭐냐, 일본 경제를 키우고, 그동안에 50년 동안 중국 경제를 키우고, 중국 경제 끝나니까 이제 인도 경제 키운다, 이런 겁니다. 기축통화니까 중심은 여전히 과반수 이상은 달러가 가지고 있지만, 달러가 미국 경제에 기반하고니까 마음대로 달러를 찍어낼 수가 없지만 더 찍어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중국이야, 위안화 좀 찍어내라, 영국아 좀 찍어내라, 독일아 유로화 찍어내라, 일본화 찍어내라, 이렇게 여태까지 한 거예요. 그것은 변함이 없죠. 인드라가 하나 이제 국민에게 제안한다면, 대한민국 원화를 좀 키워라. 이번에 이제
성렬형이 아주 좋은 글로벌 통화로서 원화를 한층 더 이렇게 해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 나라 박수 치는 이유가 아니 그러면 원화를 좀 키워라 달라. 글로벌 달러로 글로벌 화폐로 키우면 이거 10년 전부터 이 나라가 강조했잖아. 예? 위안화가 못하는 거, 엔화가 미처 못하는 거, 예? 원화가 좀 해주자. 태국 바트화만도 못하는 거. 여러분들 여행 가가지고 느꼈잖아. 태국 바트화만도 못하는 게 원화예요. 아무리 케이팝이 인기더라도 이걸 10년 전부터 인들아 강조했잖아.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지금 세계화 미션 성렬형이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신년성의 3종 외환위기 세트와 더불어서 성렬형이 이 원화 세계화 미션을 제대로 한다면 진짜 업적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인드라 볼 때 이것만 잘해내면 인드라가 인정합니다. 진짜 성렬형이 박정희 대통령 다음으로 최고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평가했을 만큼 세계화 미션을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천신님 어서오세요. 제통님 어서오세요. 제통님 디스모론자 중에 비관론자 하락론자 많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1분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자, 2부 시작합니다.
전 세계 최고 음모론자이자 세계 최고 음모론 감별사로서 제가 세 가지를 짤까맣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가 혁신이다. 세 가지 반도체, 그 다음에 인공지능, 양자산업. 첫 번째, 두 번째 카테고리 에너지, 핵융합. 세 번째는 바이오, 생체 메모리.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모빌리티까지, 화성 탐사 이러한 것까지 해서 이 세 가지 축으로 혁신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인들아 자본주의 정의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늘 가능한 대량 유통 시스템. 시장 경제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가능한 유통 시스템. 이렇게 규정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이 쌍둥이 적자. 이걸로 인해서 달러 수지가 된다, 안 된다. 인들아 그 대안을 이미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제안했죠. 영구 부채로 해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달러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가 가장 현 시점에서 가장 다가오는 것일 수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신자유주의 시스템, 브레튼 우즈와 대비해서 신자유주의 시스템은 제3세계 경제 발전을 꾀한다 이거죠. 이걸 거부하는 게 바로 반쪽 정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메콩 시파르라는 거죠. 전 세계 시민이, 인민이 더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는 파렴치한 파시스트가 바로 메콩 시파르고 푸딩이고 반쪽 정의라는 그거를 그들은 쇠뇌시키고 있죠. 자신들이 못 산 이유가 BJ 탓이다. 성렬음 탓이다. 그리고 자신들을 못 살고 가난하게 만드는 반쪽 노면, 문전비, 지명이를 찬양하는, 자신들이 늘 가난해지는데 오히려 문전비를 찬양하고 지명이를 찬양하고 반쪽 노면을 찬양하는 자기 자신의 모순된 삶, 이게 수급골통이라는 것을 이들아가 강조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원칙을 전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인드라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쌈박하게 수메르 경제사론부터 자본주의 시장경제, 화폐의 탄생, 화폐의 본질은 뭐죠? 유통이에요. 교환이에요. 시장입니다. 화폐의 가치, 화폐의 특장,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화폐가 의미가 있는 것은 교환되기 때문이고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힘이에요. 돈이 돌아야 돈이에요. 간단하게 해서 돈이 돌지 않으면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화폐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걸 했는데도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에 화폐의 본질을 세종대왕이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건도 있고. 돈은 돌아야 됩니다. 돈이 돌면 부동산이든 암호화폐든 주식이든 여러분들의 생산활동이든 공장이 돌아가고 회사도 돌아가고 여러분들 일자리도 생기는 겁니다. 임금도 올라가요. 자, 인드라가 시나리오를 제시했죠. 연준 구기보는 인플레이션을 원한다고. 임금이 올라가야, 그래서 노동 생산성을 굉장히 중시하죠. 임금이 오르고, 그만큼 임금이 오르면 인드라 같은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민을 때리겠죠.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야 되는지, 사람을 도입해야 되는지. 임금이 오르면 자동화 설비 더 도입해야 됩니다. 공장이든 어디든.
그걸 원하고 있어요, 국민이. 왜? 로봇이 대신하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로봇이 대신하고 생산이 높아져. 또 그만큼 이윤이 창출되고 또 임금이 오르죠. 그만큼 더. 그래서 여러분, 인드라는 자유우파로서 임금 상승에 대해서는 인드라는 반대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프레임이 딱 짜여져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뭐 경제 얘기는 질문 주세요. 딱 여기까지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얘기는 해야겠네. 인드라가 이제 그 코인 투자를 하는 바람에 요즘 한 200만 원 정도 손실을 봤어요.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 그 코인의 선물 투자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업비트 통한 매매 거래들 쫙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 공부도 했고요. 그래서 인드라 여전히 겸손하지만 요즘은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어요. 터닝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힘들지만 시련이 있지만 오른다. 월봉을 보라. 월봉 차트를 보라. 전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뭐냐? 유동성 문제. 돈 풀었죠. 그러면 지금 돈 안 풉니까? 풀고 있어요. 재무부에서. 연준은 금리 인상했잖아요. 인드라인데 금리 인상이나 인하에 대해서 별로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뭐죠? 금리 인상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양적 완화냐 양적 긴축이냐, 이걸 더 중시한다. 통화량을 더 중시한다. 일본이 경제 성장한 이유, 독일이 경제 성장한 이유, 한국 경제 성장한 이유의 어떤 것은 금리 인상 인하가 아니라 양적 완화, 양적 긴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돈을 풀고 있느냐, 돈을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금리 인상 인하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드라 관점에서 지금 돈 풀고 있어요, 여전히. 재무부가 돈 풀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그럼 이거 언제 멈추느냐? 인드라 강조했잖아, 하반기에 멈춘다. 그래서 환율이 동향을 참고하시면 된다 얘기했죠. 첫 번째가 인드라 강조하는 게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동성이 중요하다. 통화량이 중요하다. 통화량은 여전히 시중에 깔렸기 때문에 1월 달에 왜 전 세계 주식이 폭등하고 암호화폐가 폭등했느냐, 이거 설명할 수 있는 게 금리 인상 인하로 설명이 안 돼요. 이거를 자꾸 무슨 시장이 올해에 파월이 금리 인하할 걸로 기대한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아니야, 인드라 강조했잖아. 올해 파월은 금리 인하 없어. 연준은 금리 인하 절대 안 해. 절대로 표현하지만 99.9% 금리 인하 안 해요. 이걸 아셔야 돼. 금리 인하 때문이 아니야. 기대감, 유동성이 있기 때문이야. 돈이 풀리니까 투자할 만한 데를 투자하는 거지. 수익성,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딱 봐기에 비트코인을 투자할까? 그럼 알트코인 투자할까? 이더리움이 더 상승률이 높아. 그럼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투자해? 알트코인 투자해? 이더리움 투자해? 이더리움 투자하지. 주식 상승률이 높아? 코인 투자 상승률이 높아? 코인이 막 뛰면 코인 투자하지 주식 투자하겠어요? 안 하잖아. 그쵸? 그 이치지 다른 거 없어. 그치?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 첫 번째가 유동성이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뭐죠? 예, 유동성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 귀기다 이거예요. 막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간단히 생각해. 그 유동성을 전제로 해서 두 번째는 거기에 맞춰서, 예, 정치 사회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예. 너무 주식이 떨어지고 암호화폐가 떨어지면, 예, 국기본의 어떤 정치 사회 프로그램이 차질이 있잖아. 적당히 떨어져야지. 내년에 대선이 있어요. 내년에 미국 대선이. 그 두 번째가 그러한 어떤, 예, 매크로로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죠? 예, 각자의 조건이에요. 주식은 주식으로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고, 예, 여러분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될 이유, 무슨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 현다이가 기아자동차가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고, 그쵸?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이 올라갈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종목마다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되겠죠. 이런 비트코인은 반감기라는 호재가 있는 거죠. 딱 이런 세 가지 관점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인들어가 해도 인들아 세 가슴이다 보니까 차트 공부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방송에서 예측했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CPI가 좀 어떻게 되든 사실 뉴스는 상관없어요. 예? 뭐 이렇게 CPI가 좀 높게 나왔잖아. 그런데도 주가는 올라갔고 암호화폐도 올라갔다 이거. 왜 올라갔냐? 뭐 이렇게 나오잖아. 무슨 뭐 그 계절 조정을 했다. 그건 다 핑계고. 예. 여러 가지로 기술적 분석과 매크로 분석을 병행하고 여러분들이 원칙을 잘 공부하셔야 돼. 전 다른 거 없어요. 예, 제가 200만원 잃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야 좀, 예, 그렇다고 그 잘난 척하고 막 내 투자에 확신을 갖는 건 아닙니다. 늘 조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생각한 가격에 비해서 더 올라가도 욕심 부리지 않고,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 더 내려가도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제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 공짜로 돈 버는 거 없어요. 부자들을 존경하셔야 됩니다. 자유우파는 부자를 존경하셔야 됩니다. 예? 인들아 강조했잖아요. 자유우파. 예, 부자를 존경하고, 예? 자신이 부자가 되고 싶고, 그 다음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자유우파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그런 마인드로 가지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아무나 되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을 바꾸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피눈물 나는 노력하지 않으면 부자 되기 힘듭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꽁산당처럼 공짜로 부자 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들은 사기당해가지고 밭쪽 정은에게 사기당하고, 문전비에게 사기당하고, 밭쪽 노면에게 사기당하고, 지명이에게 사기당해서 여러분들은 노숙자가 됩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세상이 진실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부자가 되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드라가 재미삼아 실시간으로 그 코인 투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예. 인드라가 어떻게 투자했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물론 실수도 있고 인드라가 과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부하세요. 저 수업료, 예, 저 사비트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예,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진짜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인들한테 부족한 건 끈기예요. 끈기. 예, 전 이제 성격이 조급해가지고 24시간 안에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 습관을 고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마자세 공부해가지고, 예,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예, 마음 공부.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1부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 3부 시작합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단기에 연연하지 말고 중장기를 봐라. 큰 그림을 그려라. 단기에 손해가 보여도 감수하고, 예, 거기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서, 예, 지킬 건 지켜라. 예, 법을 준수하고 도덕을 지키고, 예,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운전비 발정 놓으면 쥐명이처럼 살지 말고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반쪽정은처럼 살지 말고 당장의 반쪽정은 반쪽일성 반쪽정일이 찬양받을지라도 히틀러 꼴이 될 수밖에 없다. 인생 단 한 번 사는 인생 히틀러처럼 살 것인가? 운전비처럼 살 것인가? 쥐명이처럼 살 것인가? 반쪽노매처럼 살 것인가?
우리 고민하셔야 되겠습니다. 인생 단 한 번 사는 거 제대로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죠. 이 얘기 들고 싶습니다. 분숙자님 아직 마자세가 안 돼서 담배를 이번 주부터 끊는다고 했는데 못 끊었어요. 죄송합니다. 끊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해서 그래요. 인드라가 많이 부족해요. 인정합니다. 죄송해요. 알면서도 못하는 게 또 인간이죠. 알면서 못해.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이렇게 길어. 그 다음에 이제 군투법 악법 문제로 시끄러웠던 게 불과 2달 전인데 아직도 이런 시도나 하고 있나. 반정민당이니까 애들이 이렇게 얘네들은 하는 짓이 난방비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근시안적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현혹되는 그런 걸로 이제 반정민당이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래요. 모든 게 길게 보는 게 없어요. 길게 박정희 대통령에서 길게 봐야 된다면 뭐 성렬형, 세훈이 형, 뭐 철수 형, 뭐 이렇게 길게 봐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걸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거죠. 속이고 있다 이거죠. 이들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정미당의 정책은 모든 게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반론 주세요. 간단하게 해서 반정미당의 현재 정책 모든 거 100%는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노숙자로 만드는 정책입니다. 이런 정당 심판해야 되겠죠. 다음 총선에서 심판하세요. 지명이가 감방 가기를 원해서 총선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차기 총선에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위해서 투표하세요. 이 얘기만 드리고 싶습니다. 성렬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훈이 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수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희룡을 위해서, 김기현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성렬은 소프트파워 전략 세계가 한국이다. 인들아 강조했죠. 한국이 세계가 아니라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가 아니라 세계적인 것이 한국적이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어떤 재패니메이션이 크게 된 것도 세계적인 것이 한국적인 것이다. 일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큰 거고, 온나 일본 J-팝이 망한 게 일본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중국의 공자 학원이 망한 것도 중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해서 망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한국의 K-팝과 한국의 영화가, K 드라마가 성공한 것은 세계적인 것이 한국적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잘난 것들을 다 한국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을 융합하니까, 비빔밥처럼, 전주 비빔밥처럼, 인들아 이거 퓨전 문화기로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전 세계에 애들 눈깔이 삐었습니까? 아니죠. 딱 봐도 K-팝이 전 세계의 모든 음악 중에 오늘날 최고의 어떤
레벨을 보여주고 있어.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예요. K 드라마도 그렇고 다른 거 없어요. 세계적인 것이 한국적인 것입니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응? 막 70년대 때 미야자키 하야오가 세계 명작 만화 만들 때 일본에서 비판이 많았어요. 왜? 미야자키 하야오의 주인공 얼굴이 왜 다 금발이고 얼굴은 힘을 걷고 일본인과 전혀 안 닮은 그런 주인공이냐? 상관없는 거죠. 예. 오늘날 K-팝 보세요. 예? BTS건 블랙핑크건 간에 예? 막 눈깔도 막 안에 막 렌즈도 끼고 파란색으로 예? 머리도 막 빨갛고 푸르죽죽하고 예? SM 곡들은 북유럽에서 받고 춤은 예? 미국에서 받고 다 하잖아요. 예? 한국인뿐만 아니라 능력만 되면 태국, 뭐 중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다 받아들이고 있고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지금 성렬형 소프트 파워 전략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후수자님 너무나 인간적인 인드라 승상님 화랑님 단기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작은 성장에도 재미를 느끼면서 걸어가면 오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실천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게임처럼 즉각 자기가 막 뭐 오늘부터 푸시업하고 막 이러면은 뭐 이렇게 체력이 는다 뭐 이런 게 데이터가 딱 나오면 모르겠는데 백날 해도 푸시업 매일 해도 딱히 늘지 않고 몸무게 감량하겠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한 달 내내 해도 별로 감량이 안 돼. 근데 하루 포기하면 1kg가 늘어나. 이게 현실이거든요. 냉정하게 보면. 예. 생각은 되는데 인드라가 담배를 끊어야겠다. 담배 끊는 때도 있지만 예.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은 거기에 대한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피는 데 의한 이득을 자기가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자기가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담배를 끊는 것이 자기 삶에 낫다고 생각하면 담배를 끊습니다. 근데 생각만 그렇게 한다 이거죠. 예, 실천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과 실천한다는 것은 차이는 뭐냐면 자기가 그걸 체감해야 돼. 진짜 온몸으로 느껴야 돼. 온몸으로. 그래야지 담배도 끊고 뭔가 돼요. 제 경험상으로. 인드라 계속 담배를 피고 있다는 것은 뭔가 예, 여전히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득이 담배 피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노력해야 되겠죠, 인드라가. 일부 미만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보험사다 이거죠. 예? 범칙금이 더 싸지만 과태료보다 핵심은 보험사가 차기에 정산할 때 보험료를 5만원 더 깎을 수 있다 이거예요. 할증료를 붙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범칙금과 그 과태료 차이의 벌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의 기준은 이러한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기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1분 미만 참고하시고요. 나도 몰랐어요. 그 다음에 4월이 힐링되는 인드라는 개보다는 고양이를 더 좋아합니다. 너무 개는 들이대서 별로 이렇게
저는 개도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개보다는 고양이를 더 좋아합니다. 예. 개냥이 미카를 더 좋아하지만 어쨌든 개 중에는 그 사월이를 좋아해요. 저렇게 사월이 같은 저 친구 사월이 주인은 저 아주 잘생긴 청년인데 부산의 잘생긴 청년인데 저 친구를 결혼할 수 있을까? 사월이 때문에 결혼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많이 들어요. 예, 사월이 그 주인이 결혼하길 바래요. 사월이 때문에 결혼 못할 것 같아. 사월이한테 너무 애정이 푹 빠져가지고 그게 하나 걱정되네요. 사월이 주인 인드라 말 듣고 사월이를 예뻐해줄 수 있는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다, 인류를 위한 길이다 생각하고 좋은 사람 꼭 만나길 바래요. 사월이에 대해서 너무 애정 좋긴 하지만 저도 사월이 좋아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힐링이 돼요. 하여튼 사월이 여자가 하고플 때 잼뱅TV 일단 저는 얼굴을 계속 많이 봐요. 인드라의 경험상도 같아요. 이건 여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성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 얼굴만 봐요. 왠지 아세요? 그냥 그 사람 얼굴만 보면 행복하니까. 엔돌핀이 막 돌아. 빠순이 빠돌이가 블랙핑크나 그 BTS 얼굴만 봐도 행복한 이유가 딱 그 이유예요. 다른 거 없어. 아이돌 보고 행복감 느끼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상형이든 뜬간에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뻑 같다. 그 신호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인류 공통이에요. 그냥 얼굴만 봐요. 얼굴만. 그냥 그 얼굴만 보면 행복하고 그래요. 여자든 남자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시청하시는 남성분들, 여자가 여러분들 얼굴을 그냥 아무 말 없이 빤히 쳐다보면 손잡고 가시면 돼. 따라옵니다. 농담이 아니고 따라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드라 말 믿어도 돼. 하염없이 당신 얼굴 쳐다보면 손잡고 가시면 돼요. 자, 경험 없으신 분들 경험해 보시고 가라고요. 그 다음에 일본인 스타 시오리 일본에서 한번 입고 돌아다니면 서울 홍대에서 기모노 입고 돌아다니면 어떨까? 서울 홍대에서 기모노 입고 돌아다니시는 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973년 1973년 제가 이번에 몰랐었는데 1973년 히트곡들 모음을 들어보니까 50년 전 인드라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예요. 인드라 감수성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구나. 1973년 유행곡들이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김추자, 그 다음에 누구야 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어쨌든, 저기 1973년 히트곡들이 다 인드라가 김정호, 다 인드라가 좋아하는 분들의 양희은, 그러니까 신중현, 김정미, 어떤 73년이 어떤 분격점이었어요. 가장 전 세계 어떤 아트락이 최전성기, 핑크 플로이드처럼 최전성기였던 것과 그 다음에 포크로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또 새로운 미국의 음악, 이러한 것들이 1914년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였구나. 문화사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인드라가 1914년은 데이빗 록펠러가 빅토르 로스차일드에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미국 독립, 실적인 미국 독립과 구역 황제에 침한 해가 1913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어떤 1913년 K-팝과 전세계 팝을 들어보니까 실감이 나네요. 그래서 한 2, 3일 동안 인드라 가게에서 1913년 인기가요 이걸 딱 틀어줬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20대건 50대건 다들 좋아하고, 맥주 한 잔이라도 더 먹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당분간 한 일주일 동안은 1913년 요 음악을 좀 틀어보겠습니다. 원래 인드라 가게에서 음악을 안 틀거든요. 각도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인드라는 말씀드렸죠. 인드라가 한글 공부한 것은 딱지치기로 한글 공부했고, 산수 공부는 구슬치기로 했습니다. 똑같겠죠. 2학년 때가 기억나는 것은 이순신 장군 딱지를 샀어요. 그때 요즘 포켓몬 카드 구입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새로운 어떤 딱지가 등장하면 그걸 제일 먼저 사는 게 나름대로 유행어였어요. 그래서 인드라가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2학년 때 문방구에서 새로운 이순신 장군 딱지가 나왔다는 것을 정보를 접하고 비 오는 날에 가서 샀어요. 근데 오는 날에 그 딱지가 다 젖었어요. 그 딱지를 말린다고 소뚜껑에다 올려놨는데 인드라가 실수해서 소뚜껑을 엎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리에 화상을 입었던 기억이 나네요. 2학년 때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인드라한테 기억에. 어쨌든 그렇고 성우 이용원, 인드라가 말리동에 살았어요. 말리동. 배문고등학교에 있는 만리시장이라고 있어요. 만리시장이 에서 인드라가 살았는데 거기 성우 이용원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 성우 이용원을 에서 앞에서 사진 찍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명세 감독이 배창호 감독 조감독으로 했다가 처음으로 영화 만든 게 개그맨인데, 거기에 배창호 감독께서 자기 조감독을 위해서 직접 배우로 출연했던 작품이 개그맨이에요.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였어요. 한국 영화사에 뭐랄까, 남들은 다 이야기 이렇게 별로 얘기 안 하지 몰라도 인드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국 영화사의 터닝 포인트가 영화 개그맨이었다. 저는 여전히 여러분 이건 취향이에요.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 배창호 싫어, 이명세 싫어,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저는 그냥 남들이 뭐라 하건 간에 저는 한국의 최고 영화 감독은 배창호 감독님, 이명세 감독님, 이 두 분이 한국 영화를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인드라 생각에 이 배창호 감독, 이 배창호 선생님과 이명세 선생님을 뛰어넘는 감독을 못 봤다. 한때 인드라가 영화 감독 지망생으로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론 얼마든지 하세요. 이명세
배창호, 네가 인들아, 네가 그래서 감동 못된 거예요. 감독. 비난해도 돼요. 다 감당하겠습니까? 전 자신 있게 어쨌든 이거 자기 취향 아니에요. 자기 취향. 인들한테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인들한테 어쨌든 간에 한국 최고의 영화 감독은 배창호 선생님과 이명세 선생님이에요. 다른 애들은 눈에 차도 안 와. 다 삼류 쓰레기야. 미안해.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대동여지도 1913년 히트곡 쭉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다가 잘렸죠. 홍석현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쌈박하게 전ring했어요. 김진께서 박정희 대통령과 5.16은 혁명이다. 역사학자들이 인정한 박 대통령. 쌈박하게 논리를 잘 얘기했습니다. 논설위원답게 지지합니다. 인들의 생각과 같죠. 5.16 혁명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고. 모든 국민을 울린 박정희 대통령, 한반도 5천년사 최고의 인권 지도자. 그다음에 남북 발레, 저쪽에서 북조선, 이렇게 조선이나 북조선이나 노예제 국가입니다. 여러분, 북한 발레와 한국 발레.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산드라오, RFA, 그다음에 김기선, 우리 언니 김기선 누님, 누님이죠. 또 핵심 얘기를 재밌게 했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얘기, 성렬형, 그 다음에 홍영님 여론조사, 이건 예상했던 거고, 20대와 지금 40, 50대 수꼴통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암덩어리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현재 여론조사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문제점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인들은 여론조사를 무조건 부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핵심은 뭐다? 오늘날 한국사의 발전을 가로막는 암덩어리 세대들이 40, 50대 수꼴통들이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0, 50대의 대우각성 없이는 힘든데 40, 50대들이 스스로 고치지 못한다면 2030들이 나서서 이 450, 4050 세대 수꼴통들을 깨부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하게 자유파 분들이 해야 될 것인데, 이 얘기만 딱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오늘날 40, 50 수꼴통 세대들은 역사의 죄인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릴 건 다 누리면서 자신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밑에 세대에게 책임 전가하는 60, 70 세대들은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자식들을 밑에 세대들에게 어떻게든지 혜택을 주려던 세대였다면 40, 50 수꼴통 세대들은 누릴 건 다 누리면서 밑에 세대에게는 책임 전가하려는 아주 못된 이기적이고 수꼴통적인 사고방식, 이들이 바로 반쪽미당 지세력이라는 거. 파쇼 세력의 핵심은 뭐죠? 이기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남들을 배려하지 않는 수꼴통, 4050 수꼴통. 반쪽 놓으면 문전비, 김영희, 반미, 파시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30) 세대들은 이것들을 혁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책임 있어요.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자 하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직장에 가건 공무원이 되건 대기업이 들어가건 중소기업에 들어가건 자영업자가 되건 무엇이 되건 간에 노동자가 되건 근로자가 되건 이 4050 수꿀통새들을 때려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 세계관을 바꿔야 됩니다. 스스로 못 고치니까. 김기현, 최수영, 세훈형, 중건이 자유자파입니다. 인드라 1년 양정고 선배예요. 예. 중건이와 인드라의 공통점 뭐죠? 고등학교 때 유기장학 당했다는 거. 예. 중건이도 유기장학 당하고 인드라도 고등학교 때 유기장학 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지진과 관련돼서는 뭐 터키 지진 음모론이 나오고 있어요. 인드라 세계 최고 음모론자이자 세계 최고 음모론 감별사로서 근거가 없다. 하프 얘기 나오는데 하프는 지진 관련 기후무기가 아니에요. 제트 기류와 관련된 것은 하프와 관련이 있다. 이런다도 그렇게 추정이 되지만 하프가 지진을 만들 수는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무슨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에르도안이 핵무장을 원하기 때문에 비밀리에 에르도안이 핵실험을 했다. 그런 음모론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아직 뭐 뚜렷한 증거는 없죠. 뭐 예를 들면 무슨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외교부들이 다 지진 직전에 떠났다. 이게 뭐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언젠가 밝혀지겠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지진의 어떤 이 인재라고 한다면 에르도안에게 혐의가 있다 라고는 볼 수 있지만, 어찌가나 인드라 볼 때는 지금 터키 지진 음모론과 관련돼서 얘기 나오는 어떤 출처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좌우이 파쇼 유튜버들이 많다. 이태원 참사 음모론, 뭐 광우병 음모론, 세월호 음모론, 천하 음모론 주절거리는 애들과 대동소이한 족속들이 지금 터키 지진 음모론,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 음모론 이렇게 펼치는 애들이나 터키 지진 음모론 얘기하는 애들이나 거의 같은 족속이라는 거. 이 좌우이 파쇼들을, 여러분 이태원 참사 음모론도 주장하는 애들도 좌우이 파쇼 성향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근거가 없어요. 여태까지 인드라가 그 음모론들이 제기하는 것들을 검토했는데 다 근거가 없습니다. 빙하기 영화 그 투모로우 보시면 되고요. 이런 어떤 네온 아프리카 아마존 그 다음에 몽골 사막화 방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연결된, 몽골 사막화 방지해 가지고 뭐 한국에서 몽골에 나무 심죠. 유럽 애들은 아프리카 사헬에 나무 심고 미국 애들은 아마존에 나무 심고. 인드라 이런 얘기하니까 또 그 CFR에서 아마존 얘기는 하시네요. 서울, 뉴욕, 뉴몰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질문 주세요. 1분
질문 드릴 테니까 질문 주시면 거기에 답하고 없으면은 오늘 방송 끝내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이번 주는 주 1회고요. 인드라가 다음 주 월요일날 그 위내시경과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오늘 방송만 하고요. 다음 주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세요. 없으면 방송 끝내겠습니다. 없네요.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네. 자, 2023년. 1973년 지난 50년. 2023년. 다음 50년은 언제죠? 2073년. 우리 모두 함께 2073년까지 살아남읍시다.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2073년까지 우리 살아남읍시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